매년 148만 원. 이걸 그냥 세금으로 뿌리고 계신 50대 직장인분들, 지금 2,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아직 10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갑에서 매년 조용히 사라지는 148만 원이 있어요. 국세청이 이거 안 가져가실 거면 우리가 쓸게요 하고 가져가는 돈이죠. 근데 대부분은 이 계좌가 있는지도 모르고 순서가 뭔지도 몰라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50대 퇴직 전에 반드시 세팅해야 할 새 계좌를 제가 이 순서대로 떠먹여 드릴게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50대 직장인이라면 솔직히 좀 뜨끔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끝까지 보면 아, 이거만 바꾸면 되는구나 하고 마음이 편해질 거니까 3분만 같이 가보자고. 먼저 질문 하나 던질게. 지금 내 노후 준비 얼마나 됐다고 생각해? 막연히 뭐 어떻게 되겠지 싶은 분들 많을 거야. 근데 숫자로 보면요, 분위기가 좀 달라져.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5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월 67만 원이야. 67만 원. 부부가 둘 다 받아도 합쳐서 평균 111만 원 정도. 자, 그런데 국민연금 연구원이 말하는 2인 가구 적정 노후 생활비가 얼마냐면 월 296만 원이야. 계산해봐. 매달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비는 거야. 이게 1년이면 2천만 원, 20년이면 4억이 넘는 구멍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한국 66세 이상 노인 소득 빈곤율이 39.7%, OECD 국가 중 1등이에요. 자랑스러운 1등이 아니라 제일 가난한 1등. 이게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 현실이고 준비 안 하면 10년 뒤 우리 얘기가 돼.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더 뼈아픈 건 따로 있어. 퇴직연금 DC형 가입한 분들 잠깐 손들어봐. 그 계좌 지금 뭐로 굴러가고 있어? 원리금 보장형? 그러니까 은행 적금처럼 원금이랑 이자만 보장되는 상품. 2024년 기준 DC형 가입자 중 82.6%가 이 원리금 보장형에 그대로 방치 중이야. 10명 중 8명이 넣어놓고 쳐다도 안 보는 거지. 퇴직연금 DC형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 돈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최근 10년 평균 운용 수익률이 딱 2%야.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 실질적으로는 돈이 쪼그라드는 중이라고. 숫자로 보면요, 10년에 2%면 얼마예요? 지금 당장 계산해 볼게. 퇴직연금 5천만 원이 쌓여 있다고 쳐. 10년간 연 2%로 굴리면 복리로 약 6,100만 원 돼. 10년에 1,100만 원 번 거야. 근데 2024년 디폴트 옵션 적극 투자형 1년 수익률이 14.93%였어. 이걸 10년 평균 8% 정도로만 굴렸어도 같은 5천만 원이 약 1억 800만 원이 됐어. 5,800만 원 차이. 차 한 대, 자식 결혼 자금이 그냥 증발한 거야. 이쯤 되면 이런 얘기 많이 와. 저 월급 500 받고요. 금융자산 4천만 원 정도 있는데 괜찮을까요? 솔직하게 말할게. 4천만 원 중에 퇴직연금이 2천, 예적금이 2천. 이 구성이면 지금부터 10년 뒤에 1억 조금 넘게 쌓여. 부부 국민연금 111만 원 받아도 매달 200만 원씩 부족한 노후에 1억으로 버티는 거야. 계산기 두드려보면 5년이면 끝나. 자책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지금까지 몰랐던 건 죄가 아니거든. 근데 오늘부터 아는데 그대로 두면 그건 선택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딱 3개 계좌, 이 순서대로만 세팅하면 됩니다. 첫 번째부터 갈게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새 계좌 중에 가장 먼저 채워야 할 1단계, ISA 계좌예요. ISA가 뭐냐? 이름은 어렵게 느껴지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라에서 만들어준 절세 놀이터. 이 놀이터 안에서 돈 굴려서 수익이 나면요, 세금을 거의 안 떼거나 아주 조금만 뗍니다. 이 안에서 수익 나면 세금을 90% 깎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로 보면요, 1년에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번 돈 중에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0원입니다. 비과세예요. 만약 연봉이 좀 낮은 서민형에 해당하면 400만 원까지 세금이 0원이에요. 이 한도를 넘어가는 수입분에 대해서도 일반 세금을 안 뗍니다. 9.9%만 떼요. 그것도 이 통장에서 난 이익은 다른 소득이랑 합산 안 하고 낮은 세율만 내는 구조예요. 분리과세라고 부르는데 용어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다른 소득이랑 안 엮인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은행에 돈 넣어두고 계시다면요, 그거 이자 0. 몇 % 받으면서 세금은 15.4%씩 꼬박꼬박 떼이고 계실 거예요. 100만 원 이자 받으면 15만 4천 원이 그냥 날아가요. 그런데 ISA는요, 같은 돈으로 수익이 나도 200만 원까지는 0원, 서민형이면 400만 원까지 0원. 이거 10년 굴리면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똑같이 일해서 번 돈인데 한쪽은 꼬박꼬박 세금 내고 한쪽은 안 내요. 이거 왜 아무도 안 알려줬지 싶죠?
그리고 50대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ISA에는 종류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중개형 ISA를 꼭 보세요. 이게 뭐가 좋냐면요. 이 계좌 안에서 S&P 500 ETF, 코스피 200 ETF 이런 걸 직접 살 수 있어요. 연금저축펀드랑 달리 국내 상장 주식이랑 ETF를 내 손으로 직접 매수할 수 있는 거죠. 은행 예금처럼 그냥 묶어두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굴리면서 수익도 나고 세금도 안 내는 구조. 이게 진짜 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ISA랑 연금저축 같이 해도 되나요? 근데 잠깐,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됩니다.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오히려 같이 해야 돼요. 왜 따로 두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지 그 이유가 지금 1단계에 숨어 있어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ISA는 가입하고 3년만 유지하면 의무 기간이 끝나요. 그 후에 해지할 때 이 안에 있던 돈을 연금저축으로 넘길 수 있어요. 이게 왜 대단하냐? 연금저축은 1년에 넣을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는데 ISA에서 넘어오는 돈은 그 한도랑 별개로 추가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게다가 넘긴 금액의 10%는 또 낸 세금 돌려받기, 그러니까 세액공제도 됩니다. 정리하면요, ISA는 지금 당장 세금을 아끼는 통장이면서 동시에 3년 뒤에 연금저축으로 시드머니를 옮겨주는 발사대 역할을 해요. 그래서 1단계예요. 연금저축보다 훨씬 유연하거든요. 돈을 중간에 뺐어도 되고 3년만 지나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연금저축은 한 번 넣으면 55살 전에는 손대기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먼저 ISA에 돈을 모아서 비과세로 굴리고 3년 뒤에 그 돈을 연금저축으로 넘기면서 또 세금 환급받고 한 통장으로 2번 혜택 보는 구조예요. 그리고 또 하나, 50대는 퇴직까지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연금저축 IRP만 넣으면 55살 전에는 못 빼요. 근데 ISA는 3년만 지나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도 있어요. 비상금이랑 절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죠. 이래서 50대 퇴직 준비의 1단계가 무조건 ISA인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ISA는 증권사 앱으로 10분이면 개설됩니다. 따로 지점 갈 필요도 없고 서류도 필요 없어요. 가입하실 때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중개형 ISA, 서민형 해당되면 서민형으로. 연소득 조건이 맞으면 은행이든 증권사든 서민형으로 열어주는데 이게 비과세 한도가 2배예요. 200만 원 비과세가 400만 원으로 뛰니까요. 이거 안 챙기면 진짜 손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 ISA에 넣는 돈은 한 번에 2천만 원을 다 넣으실 필요 없어요. 월급 받을 때마다 조금씩 넣으셔도 되고 올해 안 넣은 금액은 내년으로 2월도 됩니다. 최대 1억 원까지 쌓여요. 부담 없이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계좌 하나는 세팅됐어요. ISA 세팅했으면 이제 진짜 세금 환급 본게임입니다. 2단계 갑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2단계는 연금저축펀드예요. 이 단어 들어본 적 있지? 은행 가면 창구 직원이 한 번쯤 권해본 그거. 근데 대부분 이렇게 말해. 아, 나 그거 있어. 보험으로 들어놨어. 그리고 10년, 20년을 까맣게 잊고 살아. 월급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것만 확인하면서.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연금저축보험하고 연금저축펀드는 이름만 비슷하지 완전히 다른 물건이에요. 이거 헷갈리면 10년을 통째로 날려요. 진짜로. 먼저 쉽게 설명할게. 연금저축펀드는 정부가 이자를 16.5% 얹어주는 적금이에요. 은행적금 중에 이자 16.5% 주는 거 봤어? 없지. 그런데 이건 있어. 왜? 낸 세금을 돌려받는 구조니까. 숫자로 보면요. 1년에 600만 원을 연금저축펀드에 넣어.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돌려받는 비율이 16.5%야. 600만 원 곱하기 16.5%. 계산기 두드려보면 약 99만 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좌에 넣어만 놨는데 다음해 5월 연말정산 때 99만 원이 통장에 꽂혀. 이게 연금저축펀드야. 그럼 연금저축보험은 뭐냐? 똑같이 세액공제는 받아. 거기까진 같아. 문제는 그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야. 보험사는 그 돈을 공시이율이라는 걸로 굴려. 요즘 공시이율이 얼마인 줄 알아? 2%대예요.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 이게 무슨 뜻이냐? 돈 맡겨놓고 실제로는 마이너스라는 소리야. 자책 트리거 하나 깔고 갈게. 연금저축보험 10년 들고 있는데 수익률이 2% 근처라면 그건 이미 10년을 잃은 거예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 10년 동안 같은 돈을 S&P 500 ETF에 넣었으면 자산이 서너 배가 돼 있을 시간이거든.
지나간 시간은 못 돌려. 근데 앞으로 남은 시간은 돌릴 수 있어.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방법 간단해.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해. 이전이라는 단어가 중요해. 해지하는 게 아니야. 해지하면 중도해지 세금 16.5% 맞아버려. 그동안 돌려받은 세금 다 토해내. 그게 아니라 계좌를 그대로 옮기는 거야. 증권사에 전화하면 알아서 해줘. 연금저축 이전 신청하려고요. 이 한마디면 돼. 자, 이제 본격적인 질문. 옮긴 다음에 뭘 사느냐? 여기서 많은 사람이 막혀. ETF? 펀드? 리츠? 테마주? 머리 아파지지. 근데 딴 거 할 거 없어요. 진짜로. 핵심은 두 개야. 미국 S&P 500 ETF 하나, 한국 코스피 200 ETF 하나. 끝. 이 두 개만 꾸준히 사.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들어올 때마다 기계처럼 사. 이게 전부야. 왜 이 두 개냐? 숫자로 보면요. S&P 500 지수는 1926년부터 지금까지 배당까지 합쳐서 연평균 약 10% 올랐어. 100년 데이터야. 최근 10년만 보면 연평균 약 14.8%.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계에서 제일 돈 잘 버는 회사 500개에 자동으로 나눠 담는 상품이란 얘기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이런 회사 주식을 내가 일일이 고를 필요 없이 한 번에 사는 거야. 코스피 200은 왜 섞느냐? 환율 방어용이야. 내 월급이 원화로 들어오잖아. 노후에 쓸 돈도 원화로 써야 하잖아. 그러니까 원화 자산도 어느 정도 있어야 균형이 맞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비율이 중요해. 50대는 주식을 얼마나 담아야 할까? 여기서 룰 오브 110이라는 계산법을 써. 외워. 110에서 내 나이를 빼. 그게 주식 비중이야. 50세면 110 빼기 50, 60. 그래서 50대는 주식 60%, 채권 40%. 이게 국룰이에요. 구체적으로 풀어볼게.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을 1년 동안 넣는다고 치자. 그럼 360만 원은 주식, 240만 원은 채권이야. 주식 360만 원은 다시 반반. S&P 500 ETF에 180만 원, 코스피 200 ETF에 180만 원, 채권 240만 원은 국채 ETF에 넣어. 이게 50대 기본 포트폴리오야. 복잡해 보여? 전혀. 한 달에 한 번, 매수 버튼 4번만 누르면 되는 일이야. 성공서사 하나 들려줄게. 코로나 때 500만 원으로 시작한 분이 있어. 2020년 3월 다들 공포에 떨 때 연금저축펀드 개설하고 S&P 500 ETF만 꾸준히 사신 분. 지금 그 계좌 얼마인 줄 알아? 3억 넘었어. 5년 만에. 특별한 기술 쓴 것도 아니야. 테마주 안 샀어. 코인 안 샀어. 그냥 월급날마다 S&P 500만 기계처럼 사셨어. 그게 다야. 그분이 남들보다 머리가 좋아서 3억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을 이긴 거야. 시장 평균을 꾸준히 샀더니 시장이 알아서 올려줬어. 이게 연금저축펀드의 힘이야. 그리고 여기서 꿀 하나 더. 연금저축펀드 안에서 매매할 때는 세금이 안 붙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연금 받을 때만 내는 구조야. 그때도 세율이 겨우 3.3에서 5.5%. 일반 계좌에서 주식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에 비하면 거의 공짜야. 정리할게. 첫째, 연금저축보험 들어놨으면 오늘 당장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해. 둘째, 매달 5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 채워. 셋째, 그 돈으로 S&P 500, 코스피 200, 국채 ETF 3개만 사. 비율은 룰 오브 110. 이게 끝이야. 어때? 이게 이렇게 쉬운 거였어? 쉽지?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99만 원도 좋은데 여기서 50만 원 더 챙기는 방법이 있어요. 3단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단계입니다. IRP. 여기서 많이 물어봐요. 형, 연금저축이랑 IRP랑 뭐가 다른 거야? 그냥 이름만 다른 거 아니야?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 차이를 알아야 148만 원이라는 숫자가 내 통장에 찍혀요. 쉽게 비유부터 갈게요. IRP는요, 연금저축에 300만 원을 더 얹으면 50만 원을 더 돌려주는 보너스 통장이에요. 진짜예요. 연금저축만 했을 때랑 거기에 IRP를 얹었을 때랑 돌려받는 돈이 달라져요. 숫자로 보면요, 2단계에서 연금저축 600만 원 채웠죠? 그럼 낸 세금 돌려받기로 99만 원이 들어와요. 여기까진 복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IRP 계좌를 하나 더 파서 300만 원을 추가로 넣어요. 그럼 이 300만 원에 대해서 49만 5천 원이 또 돌려 들어와요. 99만 원 더하기 49만 5천 원 합치면 148만 5천 원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한도가 600만 원이에요. 근데 IRP까지 합치면 한도가 900만 원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연금저축 600만 원 꽉 채우고
IRP로 300만 원 더 채워서 총 900만 원. 이게 돌려받기 최대치를 뽑는 공식이에요. 148만 5천 원이면 감이 잘 안 오죠? 제가 와닿는 비유 하나 드릴게요. 점심에 자주 마시는 아메리카노 한 잔이 요즘 2,500원쯤 하잖아요. 148만 원이면 이거 600잔이에요. 매년이요. 1년 365일 아메리카노를 매일 마셔도 다 못 써요. 그걸 세금으로 돌려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일해서 번 게 아니라 그냥 내 노후 통장에 돈을 옮겨 넣기만 했을 뿐인데 날아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IRP에는 독특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 위험자산 한도 70%. 무슨 말이냐면 IRP 안에서 S&P 500 ETF 같은 공격적인 상품에는 최대 70%까지만 넣을 수 있고 나머지 30%는 채권이나 예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해요. 이게 귀찮아 보여도 사실 우리한테 좋은 안전벨트예요. 한쪽에 몰빵하다가 훅 가는 걸 나라가 막아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갈게요. 회사에서 굴리는 퇴직연금 DC형, 이거 방치해둔 분들 정말 많아요. 대부분 은행 적금처럼 원금이랑 이자만 보장되는 상품에 묶여서 1년에 2, 3% 간신히 나와요. 이거 그냥 두면 10년 후에 땅을 치고 후회해요. 회사 HR이나 증권사 앱 들어가서 상품 변경 신청하세요. 방치 퇴직연금 자동 분리기 제도, 이걸 적극 투자형으로 바꿔놓으세요. 숫자로 보면요, 2025년 기준 삼성증권 DC 원리금 비보장 1년 수익률이 21%예요. 업계 1위 수치긴 해도 적극형으로 놀린 상위 사업자들이 전반적으로 20% 안팎이에요. 방치 상품 2%랑 비교해보세요. 10배 차이예요. 10년이면 복리로 얼마가 벌어질까요? 계산기 두드리기도 무서워요. 자, 근데 여기서 궁금증 터지는 분들 있어요. 근데 IRP 중도 해지하면 어떡하냐고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IRP를 중간에 깨면요, 그동안 돌려받은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해요. 기타 소득세 16.5%가 붙어요. 돌려받은 148만 원, 중도 해지하면 그대로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단계에서 ISA를 먼저 한 거예요. 급한 돈은 ISA로, 55세 이후에 쓸 돈은 연금저축이랑 IRP로. 순서가 다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질문, 50대인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전혀요. 투자하기 제일 좋은 날은 항상 오늘이에요. 50대에 시작해도 60대 중반까지 10년 충분합니다. 오히려 이 나이대에 IRP를 꽉 채우는 분들이 노후가 달라요. 세 번째 질문, 월 30만 원씩 10년을 묶어둔다고? 지금 즐기는 것도 중요하잖아. 맞아요. 현재 즐기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거 양자택일이 아니에요. IRP에 30만 원 넣는 거랑 스타벅스 한 달 끊는 거랑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행도 가고 외식도 하고 그러면서 월급 받을 때 30만 원만 먼저 이쪽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동이체 한 번만 걸어놓으면 끝이에요. 자, 정리해 볼게요. 1단계 ISA로 급한 돈 지키고, 2단계 연금저축 600만 원으로 99만 원 돌려받고, 3단계 IRP 300만 원 얹어서 49만 5천 원 더 받고 합쳐서 148만 5천 원. 이게 50대가 퇴직 전에 반드시 세팅해야 할 3계좌 순서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머릿속에 남을 딱 3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순서입니다. ISA 먼저, 그 다음 연금저축 600만 원, 마지막으로 IRP 300만 원 추가. 이 순서를 절대 바꾸지 마세요. 순서가 바뀌면 세금 혜택이 새어나갑니다. 둘째, 금액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월 75만 원입니다. ISA에 20만 원, 연금저축에 30만 원, IRP에 25만 원. 딱 이렇게 나눠 넣으면 1년 뒤에 148만 원이 통장으로 돌아옵니다. 이건 투자 수익이 아니라 그냥 세금 환급이에요. 나라에서 주는 공짜 보너스입니다. 셋째, 주식 비중입니다. 110에서 본인 나이를 빼세요. 55세면 55%를 주식에 넣는 겁니다. 이게 룰 오브 110. 너무 보수적으로 가면 인플레이션에 다 까먹습니다. 퇴직 후에도 20년, 30년은 더 살아야 하니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아닙니다. 코로나 터졌을 때 500만 원으로 시작하신 분들이 지금 3억 만든 사례 진짜 널렸습니다. 5년이면 충분해요.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 5년 후에 댓글 꼭 달아주세요. 그때 그 75만 원이 지금 3억 됐습니다. 이런 댓글이요.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 끄기 전에 딱 3가지만 하고 끄세요. 진짜 3분이면 끝납니다. 하나, 지금 쓰시는 증권사 앱을 켭니다. 그리고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하세요. 서류 필요 없고 클릭 몇 번이면 끝납니다. 둘,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S&P 500 ETF에 매달 30만 원 자동 이체를 걸어두세요. 날짜는 월급날 다음 날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셋, IRP 계좌에 25만 원 추가 납입을 걸어두세요. 이것도 자동 이체입니다. 끝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안 하면 내일도 안 합니다. 이번 달 월급 들어오기 전에 세팅 끝내세요. 자, 이제 정말 시작합니다.